자, IT 파워포인트요. 네, 2019년 10월 정기검정 C형. C형은 3교시. 네, 3교시에 진행된 문제입니다. 네. A형은 1교시. 해당 시험 일자에 3교시까지 시험이 진행돼요. 그래서 엑셀,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은 1, 2, 3교시 다 시험이 진행되어집니다. 문제는 거의 같아요. 자, 시험 진행 방식으로, 네, 로그인 절차 생략하고요. 네, 바탕화면에는 파워포인트, 엉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 기세요. 파워포인트 저희 엉시하니까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답안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이렇게 요구되어지니까, 네, 요 화면적인 부분 자체는 본인이 편하게 요 화면, 네, 요 경계선 가지고 조절하셔가지고 배치 이렇게 해놓으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먼저 저장, 디스켓 클릭. 시험 환경에서는 라이브러리 문서의 ITK 폴더 안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답안 전송 프로그램에서 이 답안 파일이 인식이 돼서 전송할 수 있어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 네. 오늘 날짜를 수험번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수험번호는 나중에 수험표 받으시면은 확인되는데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날짜하고 연 4자리, 월 2자리, 1자리하고 같은 네, 그 길이니까 연습 삼아 네, 날짜를 수험번호로 가정하고 저장할게요.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 저장. 자, 그 다음에 전체 구성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문제집 볼 필요도 없이 꼭 고정적으로 슬라이드 크기 A4, 슬라이드 마스 작업에 딱 고정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슬라이드 크기 2010 기준으로 디자인 탭입니다. 네, 디자인 탭,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 클릭.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기본 크기가 화면 슬라이드 쇼 4:3이니까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A4 용지 선택 고정이에요. 불변이니까 문제지 안 보고 이대로 하셔도 돼요. 최종 설정 확인 버튼 클릭하면 너비가 약간 넓어질 거예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탭.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하세요. 클릭. 자, 모범 답안 준에 가서 7번째 거. 네, 모범 답안 준에서 7번째 거. 제목만 슬라이드 레이아웃 선택한 다음에, 자, 문제지 출력 형태 보면 2번째부터 6번째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지에 1 스킵하고 2 목차 슬라이드 보면서 파악합니다. 네, 제목 밑에 깔려있는 도형 2개. 2개 꼭 깔려있거든요.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려요. 네, 보니까 육각형 같아요. 네. 육각형이 밑에 깔려있는 거로 파악이 되어지니까 삽입할게요. 네. 삽입 탭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팔각형이네. 잘못 봤네. 각이 네, 여기가 뾰족하지 않고 네. 팔각형 삽입되어 있습니다. 삽입 탭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끝에 팔각형 팔자 선택 왼쪽 상단 꼭지점 너비값 전체 너비 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 밑변이 덮일 정도만 약간 여유 공간을 좀 두라. 이렇게. 처음으로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 더블 클릭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 색깔 추천은 황록 추천드립니다. 네. 황록. 일반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게 어두운 걸로. 네. 그 위에가 약간 밝은 거. 이렇게.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 구분은 없어요. 네. 어둡다 밝다밖에 없다. 자, 도형의 윤곽선 2개 설정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 색깔 검정. 꼭요. 다시 도형 윤곽선 두께 4분의 1. 모범 답안에 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매번 삽입한 도형 윤곽 색깔 두께 수정하지 말고 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리자. 그러면 네, 도형에 대한 수정상 시간 줄일 수 있어요. 전체 6개 슬라이드 중에 3번째 슬라이드 외에는 다 도형 삽입하는 거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포개지는 도형 파악해 보니까, 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네, 눈물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홈 탭의 삽입에 도형의, 기본 도형의 2번째 줄에 5번째 열, 눈물방울이라고 있어요. 얘가 지금 대칭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어집니다. 네, 선택한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위 높이는 그대로고,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네, 그러면, 위에 여기서부터 쭉 걸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삽입을 했고요. 모양 자체가 얘가 지금 상하 대칭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어지니까 이 도형을 정렬해서 회전해 상하 대칭 이렇게 하시면 네, 문제 출력 형태처럼 모양이 됐고 채우기 색깔만 약간 옅은 색깔 같은 톤에 네, 같은 색깔에 이렇게 황록
네, 세 번째 거 이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깔려있는 글자 상자, 제목 글자 상자를 위로 올려야 돼요. 네, 위로 올려야 되니까, 요 제목 글자 상자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면, 안내 문구가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 보이면, 이 글자 상자, 제목 글자 상자 메인 위로 올라왔어요. 제목 글자 상자에 고정도구로 요구되어지는, 네, 글꼴에 대한 요사항이 있어요. 문제 전체 구성이 보면, 굴림의 40의 빨강 설정합니다. 굴림의 40의 빨강. 홈 탭에 글꼴에 서체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40 입력하고 엔터키. 글자 색깔 표준색 두 번째 거예요. 얘는 진한 빨강. 두 번째 게 빨강입니다. 빨강. 그 다음에 배치. 여기 도형의 수직단의 가운데 배치. 그래서 대충요, 네, 위쪽 방향키를 4번 누르면 웬만하면 맞춰줘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도형의 높이를 기존의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정도 가릴 정도만 이렇게 했으면, 네, 위쪽 방향키 4번 정도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줘요. 자, 그러면 위에 상단 도형에 대한 부분 끝났고, 슬라이드 마스터의 대상은 3개입니다. 네, 제목 끝났고, 하단 로고는 문제에서요, 로고 2.jpg, 배경 회색 투명색 설정 꼭 물어집니다. 네, ABC 주식회사 밑에 가운데 배치하는 걸로 문제에서 요구되어지니까 이대로 해줄게요. 네. 자, 그림이니까 삽입 탭에 이미지의 그림 선택하세요. 삽입 탭에 이미지의 그림. 클릭. 그림 삽입되어 상자 실행되어지면 시험장에서는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서 불러오세요. 네. 시험장에서는, 네. 저희는 문서의 ITQ의 픽처 안에 그림 2 여기 있습니다. 로고 2요. 네. 1, 2, 3 주식에서 선택 삽입 클릭 하면 뚝딱 삽입됐는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배경 회색 투명하게 처리하라. 방법은 조정그룹의 색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선택 마우스 포인트로 배경 회색에다가 클릭하면 회색이 싹 없어졌어요. 네. 자, 크기 조절은, 네, 오른쪽 하단 모서리 단을 좌상향 방향으로 드래그 했고, 문제 출력 형태에서는 얘가 여기 바닥글 위에 포개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배치해주면 되겠고, 해당 크기는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고, 너비가 오히려 문제집에서 약간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집에 맞춰가지고 조절하시면 돼요. 네. 미세한 조정은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그림 선택된 상태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페이지 번호에 대한 거, 문제에서 보면 쪽 번호에 출력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우선은 번호 영역 상자 선택을 해서 여기 번호 영역 상자 선택한 다음에 글꼴 2가지만 수정하겠습니다. 네,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의 크기를 12로 돼 있는데 얘를 16으로 바꾸세요. 네. 모범 답안에 주어서 설명드립니다. 16. 그 다음 글자 색깔 검정으로 하세요.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2가지 네, 수정했고 마지막으로 해당 이 슬라이드 번호가 화면에 보이게 설정은 삽입 탭의 텍스트 그룹 머리글과 바닥글 선택 삽입 텍스트 그룹 머리글과 바닥글에 대화 상자에서 체크박스 2개 체크합니다. 네.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도록 해. 근데 문제 요구 조건에서 두 번째, 네 번째만 그래서 제목은 슬라이드 표시하지 마라. 이 2개 체크 한 다음에 모두 적용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체크 모두 적용 클릭.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끝났어요. 네,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상단에 슬라이드 마스터 탭 선택한 다음에 해당 리보 메뉴에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합니다. 그럼 밖으로 이렇게 뚝딱 빠져나왔지만 시각적으로 다른 건 전혀 없다. 네.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한 건 제목만 레이아웃이거든요. 자, 슬라이드 목록에서요.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엔터키 한번 딱 눌렀을 때 자동 삽입되어지는 레이아웃 종류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인데 저희가 작업했던 걸로 바꿉니다. 네, 두 번째 삽입된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레이아웃에서 종류 중에 제목만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슬라이드 선택된 상태에서 6개 만들어야 되니까 엔터키 4번. 하나, 둘, 셋, 넷. 해서요. 네, 전체 슬라이드 개수를 6개로 만들면 전체 구성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 얘가 60점 차지합니다. 네. 자, 전체 구성 완성한 상태에서요. 네.
저희 실전풀이로 소요시간대의 배점 감안해서 추천은 100점 차지하는 5번째 슬라이드. 6번째도 100점이지만 도용 슬라이드 시간 많이 걸리니까 5, 4, 3, 2, 1, 6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5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100점짜리부터 먼저 공략할게요. 5번째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요. 문제지 5번째 슬라이드 페이지로 이동. 차트 슬라이드 작성합니다. 차트 작성 기능을 위해서 슬라이드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입력할게요. 수정. 공룡의 성장 곡선 입력하세요. 여기 5번째 슬라이드 제목 공룡의 성장 곡선 용의 성장 곡선. 자, 그 다음 차트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삽입은 상단에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차트 클릭. 차트 삽입 대화상자에서요. 문제에서요. 거의 고정적으로 묶어세력 막대형 물어서요. 그 외의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현 상태에서 확인 누르세요. 현 상태에서 확인 클릭하면 자, 화면상에서요. 파워포인트 50% 그리고 엑셀 창이 뚝딱 실행됐습니다. 자, 엑셀 창에 시트 안에 데이터를 문제지 참조해서 입력할 건데 요 문제지 하단에 있는 요 데이터표 티라노사우루스부터 돼 있는 거 요거 그대로 입력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할게요. 요대로 입력하는데 자, 항목이 1, 2, 3, 4 항목 지워야 되는데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4하고 5 행을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서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딜리트로 하면 안 되고 오렌지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 Y 메뉴에 삭제를 선택해서 지워라. 삭제를 선택해서 딱 지워야지만 파워포인트에 해당 가로 항목에 보면 항목 1, 2가 3, 4가 깨끗하게 지워져요. 요거 주의사항. 자, 그 다음에 문제에 참조해가지고 내용 입력합니다. 항목 1에다가 티라노사우루스 엔터. 다스 기네요. 다스 플레토사우루스 엔터. 그 다음에 계열 1 5세 오렌지 방향키 10세 오렌지 방향키 5단이다 그죠? 그러면 5세 10세를 엑셀에서는 자동체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5세 10세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5단위로 증가하니까 15, 20, 25 입력 안 하고요. 5세 10세 블록 지정 요 자동체험 핸들 사각형 점 꾹 눌러서 오른쪽으로 쫙 꺼려버리면 자동으로 딱 채워져요. 15세, 20세, 25세 수동으로 입력해줘도 되고 엑셀의 기능을 활용한다면은 2개 범위 잡아가지고 오른쪽으로 쫙 끌어버리면 자동으로 간격만큼씩 증가합니다. 숫자값 입력할게요.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숫자 키패드 이용하는 게 수월할 것 같고 0.01 오렌지 방향키 0.20 오렌지 방향키 4.50 오렌지 방향키 4.5로 입력됐는데요. 나중에 수정합니다. 3.50 오렌지 방향키 5.30 됐고 그 다음에 5세의 다스플레이트 사우루스 0.10 오렌지 방향키 0.40 오렌지 방향키 1.70 오렌지 방향키 1.80 오렌지 방향키 마지막 1.80 이렇게 돼있네요.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입력되지 않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표시 형식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은 입력한 데이터 표시 형식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입력한 숫자값만 범위 지정한 다음에 확장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한 숫자값만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릿수는요, 엑셀의 상단에 보면은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요 자릿수 늘림이 있고 자릿수 줄임이 있어요. 과반 이상 차지하는 거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과반 이상은 소수 둘째 자리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가 소수 첫째 자리예요.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를 소수 둘째 자리로 늘려야 되죠. 그래서 자릿수 늘림 0.0을 0.00 선택하세요. 하니까 소수 셋째 자리까지로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수 하나 줄이는 거 얘 눌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로 맞춰줬어요. 됐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은 다 끝났어요. 입력 다 끝났는데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이 파워포인트하고 비교했을 때 가로 항목하고 범례하고 꼭 바뀌어 있어요. 문제지하고 보면 문제지는 가로 항목이 나이가 돼 있고
범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밖에 있으니까 엑셀 창을 닫기 전에 파워포인트 창에서 요 리본 메뉴의 데이터 그룹에 있는 행렬 전환을 한번 꼭 눌러라. 네, 얘를 꾹 눌러가지고 가로 항목 범례 바꾸고 엑셀 창을 닫으면 파워포인트가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지면서 기본 차트 삽입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삽입한 기본 차트를 이제 문제지의 조건에 맞춰서 편집하는데 주의사항은 반드시 위에 있는 전체적인 측면의 차트에 대한 요구 조건을 끝내고 난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디까지 했냐?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글꼴과 외곽선 설정 얘를 반드시 먼저 하셔야 돼요. 반드시. 차트 영역에 대한 글꼴입니다. 그러면 차트 영역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요. 네, 도둠의 16포인트 수정하세요. 글꼴 서체 음막할 때 입력하고 엔터키. 직접 입력하기 빨라요. 두 글자. 그 다음에 크기 16 입력하고 엔터키. 됐고 그 다음에 외곽선 설정하라 라는 부분은 이 마우스 포인트를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거 위에 여기다가 네, 여기 올리면 그림 영역이라고 뜨니까 여기 영역에다가 올려가지고 차트 영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지막에 있는 차트 영역 서식을 선택. 차트 영역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문제의 그 출력 형태가 딱 고정이에요. 세부 조건이 반드시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반드시 무너지는데 얘를요 먼저 당겨가지고 외곽선 설정할 때 같이 해버리자. 그럼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 영역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표준색의 네 번째 노랑 선택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외곽선은 테두리 설정하고 같아요. 네, 외곽선 설정해 라고 하는 부분은 테두리 설정하고 같다. 네. 어떻게 하는데 목록에 테두리 색을요 실선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테두리 색 실선 선 종류 검정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설정하고 닫기 누르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형태 참조해가지고 이 해당 차트의 크기 및 위치 문제지 참조해보면 네, 시점이 요 기점 그 다음에 끝지점이 여기 5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큼 그래서 네, 배치 차트 꾹 눌러가지고 끌어가지고 문제 출력형태 참조해가지고 아니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 그럼 여기 시점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끝지점은 요 조절점 오른쪽 모서리 있던 조절점에 마우스를 올려가지고 쭉 끌어가지고 네 문제지 출력형태 참조해가지고 여기 놓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크기 및 위치 잡아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 세부 조건에 꼭 고정적으로 보면은 네, 첫 번째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네, 주어지는데 저희 차트 제목 표시시켜야 되고 마지막에 사각형 데이터 테이블 표시시키고 있는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자, 이 두 개를요 쉽게 차트 레이아웃 조정으로 요구 조건 충족시킬게요. 네. 자,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 단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종류를 다섯 번째 걸로 선택하세요. 고정입니다. 펼침 버튼 눌러서 다섯 번째 거. 차트 테이블 표시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꾹 눌러가지고 차트 제목, 글자 상자와 축 제목, 그리고 네, 해당 테이블, 여기 데이터 테이블 표시되면 축 제목은 지우세요. 문제 조건이 없어요. 선택,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싹 지우면 되고. 자, 차트 제목 내용 입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공룡의 성장, 몸무게 갈록구름이 톤. 네. 띄어쓰기 고려해가지고 입력할게요. 공룡 의 한 칸 띄우고 성장 한 칸 띄우고 몸무게 갈록구름이 톤 갈로 닫기 이렇게 네. 제목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차트 제목에 대한 이제 요구조건 수정사항 글꼴 궁서의 24포인트 굵게로 해 네,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홈 탭으로 가서요. 네, 차트 제목 상자 선택된 상태에서요. 글꼴의 종류는 궁서로 하고 크기는 24로 해. 네, 24 굵게 됐습니다. 다음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는 마우스 포인트를 차트 제목에다가 올리고 오렌지 버튼 살짝 눌러서 나타난 바로와 메뉴에서 마지막에 대상인 차트 제목 서식을 선택. 차트 제목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었으면 순차적으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흰색은 테마색 첫 번째 거예요. 흰색 심표 배경 1.
테두리 설정에 앞서서 외곽선하고 같아요.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테두리. 그림자 팁. 옵셋 위쪽, 네, 미리 설정,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바깥쪽 9개 중에 위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8번째 겁니다. 이름값 뜨니까 옵셋 위쪽. 선택, 닫기 클릭. 자, 그래서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채우기 노랑으로 해, 미리 했어요.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으로 해, 꼭 고정적으로 물어줘요. 네, 그림 영역 여기입니다. 마우스 포인트를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 위치에다 올리고 오른쪽 버튼 마지막에 있는 그림 영역 서식을 선택. 그림 영역 서식 대화상자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흰 색깔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 데이터 서식에서 네, 다스플레이트 사우루스 계열을 표시기능 꺾어 선정으로 변경하고 보조 추지정의 꼭 이렇게 문제 유형 꼭 나옵니다. 네, 2개 계열 중에 하나를 표시기능 꺾어 선정으로 바꿔라. 다스플레이트 사우루스는 범내 여기 표지 색깔로 갈색입니다. 그러면 갈색에다가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오른쪽 버튼 살짝 쿵.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 그러면 네, 차트 종류 변경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 종류는 꺾어 선정이야. 꺾어 선정의 기본값이 표시기능 꺾어 선정이니까 그냥 확인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로 막대형이 꺾어 선정으로 바뀌었는데 꼭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요구 조건 주어지니까 선보다는 점 선택하여 수월할 거예요. 점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상자의 계열 옵션의 종류를 보조축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눈금이 추가적으로 보이는 거 확인되고 닫기 클릭 하면 네, 여기까지 요구 조건 충족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값 표시에 대한 요구 조건 25세의 다스플레이트 사우루스 계열만 출력 형태 보세요. 출력 형태 보면은 25세의 다스플레이트는 꺾어 선정이다. 그죠? 네. 여기 보니까 1.8, 네, 1.80이라고 요거 표시하라. 현재 저희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계열이 꺾어 선정이니까 꺾어 선정의 25세 요 점을 한 번 더 누르세요. 얘를 왼쪽 버튼 딱 누르면 얘만 선택됐어요.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데이터 레이블 추가. 오른쪽에 추가됐네. 위치 수정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1.80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레이블 선택. 레이블 서식 선택. 레이블의 위치 오른쪽이 아니라 위쪽. 닫기. 이렇게 하면 네, 요구 조건 충족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거 데이터 테이블 표시해는 미리 했어요. 저희가 차트 레이아웃을 네, 5로 조정하면서 미리 완성시켰어요. 그럼 남았는 거는 도형 서식만 도형 편집만 남아있는 요구 조건이, 하지만 출력 형태는 없지만 요 단계에서 세 가지를 체킹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대상이 뭔데, 먼저 세로값축, 두 번째는 요 가로 주눈금선 꼭 삭제하는 걸 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는 네, 보조 세로값축. 자, 문제집 보면서 비교해서요. 네, 수능상 문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로값축. 세로값축부터 볼게요. 네. 세로값축 0.0, 1.0, 6.0. 0.0, 1.0, 6.0. 인데 수능상 하나 있다. 그죠? 소수 자릿수를 여기는 첫째 자리까지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 세로값축에다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마지막에 있는 축서식을 선택. 축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표시 형식 조정이니까 표시 형식 탭. 표시 형식 탭에 현재 선택되어진 게 지금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로 합시다. 네, 숫자. 숫자로 한 다음에 소수 자릿수를 숫자에서 소수 자릿수 2대 있는데 얘를 1로 하세요. 1로 이렇게. 범주에서 숫자 소수 자릿수 1 이렇게 하고 닫기 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됐어요. 0.0, 1.0, 2.0 됐죠? 네. 다음 두 번째는 요 세로값축 주눈금선 꼭 삭제하는 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딱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삭제키 눌러가지고 지우면 돼요.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싹 지우면 되겠고 꼭 이렇게 무너집니다. 자, 보조 세로값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0, 0.4, 2.0 수정사항 두 가지 있어요. 네, 자릿수 소수 둘째 자리인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 주단위 네, 0.4단위인데 저희는 0.2단위니까 두 가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트를 보조 세로값축에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와 메뉴에 축서식 선택. 축서식 대화상자의 축 옵션 부분에서 주단위 네, 수정해줘야 되니까 자동으로 고정으로 바꾸고 0.2를 0.4로 수정. 0.2를 0.4로 수정. 그 다음에
좀 전에 저희 세로 값축에서 했던 것처럼 표시 형식 탭으로 가서 표시 형식 탭에 범주를 숫자로 바꾸고 소수 자릿수를 1로 표시 형식 범주를 숫자로 바꾸고 소수 자릿수를 1로 닫기 클릭 이렇게 하면 문제의 출력 형태와 마찬가지로 0.0, 0.4, 2.0 됐죠? 네. 자, 마지막 남아있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편집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이 요구 조건은 꼭 고정이에요. 네, 고정이니까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네, 최대 성장률 이렇게 도형 삽입되어 있는데 한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어요. 네, 도형 삽입은 삽입 탭의 도형 한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은 사각형에서요 세 번째 거 한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공짜 제목 기준으로 하는 게 수월합니다. 공짜 한 요 정도부터 시작했네. 위에 이만큼 떨어져서 너비 값은 장자 몸자 앞에 정도 높이는 4.0 정도 이렇게 눈대중으로 가늠해 가지고요. 네. 놓으세요. 글자 입력할게요. 최대 성장률 엔터 2.1 kg 슬러시 1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한 우선 문제 조건에 보면 조건이 고정이에요. 네. 채우기 파랑 투명도 50% 외곽선 없음. 요거 요거 조건 충족시킬게요. 도형에다가 마우스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각 메뉴에서 마지막에 있는 개체 서식 또는 도형 서식 선택. 도형 서식 대화상자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바꿔주세요. 네. 파랑은 표준색 끝에는 세 번째 거예요. 파랑 표준색 끝에는 세 번째 파랑. 그 다음에 투명도 바로 밑에 0%를 50으로 수정하세요. 그 다음에 외곽선 없으면 선색을 없애면 돼요. 외곽선 없으면 선색 네 선택하고 선 없음 선색 선 없음 외곽선 없음 설정했고 닫기. 마지막으로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굴림이 18포인트로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이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으로 가서요 글꼴의 서체는 굴림 크기는 18 출력 형태 살펴보니까 글자 색깔이 검정으로 돼 있어요. 네, 검정. 그 다음에 수평 수직이 가운데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수직은 기본값 가운데니까 그냥 두고 수평 요 단락에서 가운데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네, 해서 5번째 차트 슬라이드 100점 차지하고요. 네, 이렇게 완성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실전풀이 하면서요. 네. 소시간 대비 배점이 큰 것부터 공략하자. 네, 표 슬라이드 4번째 80점 차지합니다. 문제를 보면 도형과 표 작성기 이런 거 이용하여 슬라이드 작성에 글꼴, 제목 위에 글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네, 자 출력 형태 보고 제목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초식 공룡과 한 칸 띄우고 육식 공룡의 특징 이래로 입력할게요. 4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목 입력 상자 클릭 초식 공룡과 한 칸 띄우고 육식 공룡의 한 칸 띄우고 특징 이렇게 입력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왼쪽 세부 조건에 보면 상단 도형, 좌측 도형, 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우선은 표를 먼저 삽입하도록 할 겁니다. 표 찾아야 되는데 요게 표예요. 표가요. 네. 표 삽입할 때 줄수 하나, 둘, 셋, 넷, 칸수 2칸으로 표 버튼 먼저 삽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삽입 탭에 표 그룹의 표, 줄수 4줄, 칸수 2칸, 클릭 하면 4줄 2칸짜리 표가 삽입됐고 표에 대한 세부 조건 꼭 이렇게 테마 스타일 1 중에서 몇 번째 거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이거에 맞춰가지고 표 스타일 설정할게요. 테마 스타일 강조 1은요 해당 위에 표 스타일의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요. 네, 얘 눌러가지고 저기 상단에 여기 범위가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1입니다. 강조 1, 강조 2부터 6까지 있는데 문제 조각하는 건 첫 번째 거예요. 아웃으로 올리면 이름값이 떠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1 확인하고 클릭. 색깔이 알록달록인데 저희 문제지는 단색이니까 이 부분 표 스타일 옵션 부분에서 머리컬렉과 줄무늬행 체크 해제합니다. 체크 해제 이렇게 해서 색깔을 네, 문제지에 맞게끔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표에 대한 위치 및 네, 크기 지정하도록 하겠는데 이 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초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고 위에서부터 이만큼 왼쪽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시점 눈대중 가늠하고요. 그 다음에 끝 지점은 네, 해당 슬라이드 번호 가늠해가지고 표 위치 수정 및 크기 조절 테두리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걸어가지고 왼쪽에서 요만큼, 네, 시점, 눈대중으로 가늠했으면, 그 다음에 끝지점, 네, 끝지점은 마우스로, 네, 오른쪽 하단 모서리단, 4자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만큼, 네, 됐습니다. 내용 입력할게요. 내용부터, 네. 문제에 참조해가지고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람베, 네. 람베오사우루스. 위아래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구아 노돈, 데이노니쿠스.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그 표의 경계선은요, 네. 제목 기준으로 해요. 과, 육, 사이. 그러면 얘 경계선 마우스로 과육 사이, 과육 사이 이렇게 네, 걸어서 녹화하시는 게 수월할 거예요. 콧구, 네. 콧구멍은 주둥이로부터 돌출되어 있고 손도끼 모양의 볕이 있음. 아래쪽 방향키. 앞다리의 길이는 뒷다리보다 짧으며 엄지발가락에 원추형의 스파이크가 있음. 몸이 가볍고 민첩하며 큰 두뇌와 크고 민감한 눈을 가진 마지막 이족 보행 심표 13퀼트 14m의 거대한 수강류라고 내용 먼저 입력을 하고요. 편집할게요. 네. 자, 표 편집의 대상 자체는 네, 먼저 글꼴요. 표 전체에 대한 글꼴을 문제에서 제목 위에는 두둠이 18포인트로 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맞춰가지고요. 네.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위에 홈탭 글꼴 그룹에서 닷꿈 입력하고 엔터키. 자, 그 다음에 정렬요. 네. 해당 표셀 내에 내용물이 수평수직 가운데 정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 테두리 선택된 상태에서 단락그룹에 수평 정렬 가운데 그리고 해당 요 위아래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텍스트 맞춤해서 중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놓치기 쉬운데 줄간격이 꼭 네, 이렇게 두 줄 이상 되어진 경우에는 벌어져 있어요. 단락그룹에서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되어 있는 거 네,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되어 있는 거 줄간격 1.5로 하세요. 1.5 이렇게 하면 무난하게 표 편집이 완료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표 위에 삽입되어지는 문제 요구 조건에 보면은 상단 도형은 2개 도형 조합으로 작성해 이렇게 요구되어 있는데 밑에 깔리는 게 먼저 삽입된 도형이니까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먼저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삽입에 도형의 사각형의 네 번째 거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네 시점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요 네 쭉 걸어가지고 삽입해 주도록 하겠고 네 너비값 미세하게 조정은 Alt키 누른 채 조절점 가지고 하면 미세하게 너비 조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글 학명이라고 입력된 도형은 대각선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어요. 도형이 사각형 섹션을 찾아보면 대각선이 둥근 건 제일 끝에 있어요. 근데 대각선이 위치가 바뀌어 있긴 한데 먼저 삽입한 다음에 그 다음 회전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우선 삽입했고요.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이 둥근데 실제 문제지에서는 좌우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얘 더블 클릭 정렬 그룹의 회전의 좌우 대칭. 글자 입력할게요. 한글 학명이라고 입력했고 그 다음에 입력한 글자에 대해서 수정. 네. 한글 학명 입력된 도형 선택하고 홈탭의 글꼴의 종류는 도둠의 18포인트. 네.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수정해 줄게요. 도둠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그 다음에 체육의 색깔 약간 밝은 색깔.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도형 체육의 색깔 약간 밝은 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얘 꾸루미를 2개를 네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 가지고 복사 붙여 넣기 하도록 할 겁니다. 네 도형 컨트롤 시프트 눌러 가지고 복사하는 거 자주 합니다.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살짝 왼쪽에 맞춰가지고 그냥 마우스만 떼세요. 자, 그 다음에 너비값은 문제 출력 형태에 여기 표 너비이니까 조절점 마우스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요. 네, 옆으로 쭉 끌어가지고 너비 맞추는데 위에 거 너비가 안 맞아. 그러면 아무데나 클릭한 다음에 위에 것만 선택하고 조절점 다시 이렇게 끌어가지고 맞추면 되고 내용 수정을 네, 특징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위쪽 도형에 대한 것도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왼쪽 도형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좌측 도형은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그라데이션 요구가 선역 아래쪽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도형의 종류 파악해 보니까 2개 들어가 있는데, 한쪽 머리가 잘린 사각형, 네, 초식 기준으로 해서 완성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사각형의 세 번째 거예요. 네, 오른쪽 상단 도형이 잘린 건데, 좌우 대칭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삽입하겠습니다.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얘 도형을 그냥 좌우 대칭 먼저 하고 갈게요. 정렬, 좌우 대칭, 글자 입력할게요. 초식.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요. 네, 해당 요 그라데이션 네, 설정하도록 하겠는데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에 가서 채우기 그라데이션 방향은 고정이에요. 선역 아래쪽 기본값이기 때문에 수정하지 말고 그라데이션의 중지점의 색깔만 조정하세요. 네. 경우의 수에 따라 좀 틀리다 말씀드렸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반 정도가 흰색 정도 차지하니까 요 세 개의 중지점 중에 중간 거 얘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선택한 다음에 삭제 요 오른쪽에 있는 X 얘 누르면 싹 지워져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중지점 색깔 원하는 색깔 첫 번째 중지점 색깔 원하는 색깔 임의적으로 선택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끝 중지점 고정적으로 색깔 흰 색깔 이 색깔만 설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네. 중간에 있는 거 중지점 지웠고 첫 번째 어두운 거 끝 지점 흰 색깔 닫기 하면 이렇게 맞춰줘요. 글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 탭에 글꼴 도드미 18포인트 검정 도드미 18포인트 검정 이렇게 완성했고요. 얘도 마찬가지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밑으로 끌어가지고요. 네, 복사 붙여 넣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만 수정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들어가면 복사하고 시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들어가면 수직 수평으로만 이동이죠. 네. 내용 60.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요 표의 외곽 테두리가 기존의 좌측 상단보다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표 테두리 선택 마우스 오른쪽부터 얘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표 슬라이드 완성됐어요. 네, 80점 차지합니다. 자, 슬라이드 3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슬라이드 3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는 해당 글자의 상자에 대한 문단 설정 및 글꼴 설정 주어져 있고 동영상 삽입하고 난 다음에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이 꼭 고정이에요. 세 번째 슬라이드 제목 공룡의 정의부터 네,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해서 입력해 줄게요. 제목 공룡의 정의.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서 상단이 영문 입력, 하단이 한글 입력. 한글 입력 기준으로 해서요. 먼저 내용 입력하고 문단 편집할게요. 네. 얘가 여기 위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자, 저희가 글자 입력하기 위해서는 글상자 삽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삽입 탭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 시점 눈대중으로 가는 클릭 너비값 쭉 좀 넓혀주고 그 다음에 내용 직접 입력 공룡의 정의 엔터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하면서 볼게요. 네. 밑에 있는 한타 내용 우선 입력하겠습니다. 공룡의 정의 네, 그 다음에 엔터키 눌렀고요. 두 번째 줄에 체크가요. 네. 두 줄 앞에 체크 마지막에 체크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엔터키 누르지 않고요. 끝까지 다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엔터키 눌러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줄 내용 입력할게요. 중생대에 번성했던 육상 파충류의 한 집단으로 육지와 바다 갈로 열고 어룡 갈로 닫고 쉼표 엔터키 안 누릅니다. 하늘 갈로 열고 익룡 갈로 닫고 까지
진화를 거듭하면서 번성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모든 대륙의 다양한 환경에서 화석으로 발견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문단 글머리 기호부터 먼저 설정하고 글머리 기호 단위별로 글꼴 수정하도록 하겠는데, 자, 공룡의 정의 6글자 띄어쓰기까지 포함해가 6글자 블록 지정, 그 다음에 홈 탭에 단락 그룹의 글머리 기호 종류 중에서 문제 제공하는 거, 네, 별표 글머리 기호 6번째 거 클릭. 이 별표 글머리 기호가 적용된 문단은 글꼴 이렇게 여기 맞춰가지고 편집합니다. 꼭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굴림 24, 굵게 줄간격 1.5. 꼭 이렇게 나옵니다. 글꼴의 종류는 굴림으로 하고, 크기는 직접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4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굵게 적용에 가 진하게 돼 있는 거 얘 누르면 되겠고, 그 다음 줄간격 1.5로 하라. 네, 줄간격은 단락 그룹에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된, 네, 짝대기 4개 된 거. 요거요. 클릭 1.5. 클릭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대 이하 내용 블록 정한 다음에 꼭 문제지 조건을 확인을 해보면 왼쪽에서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네, 반드시 문제 내용이 딱 고정입니다. 그러면 네, 해당 세 줄을 블록 정한 다음에 간단하게 탭키를 눌러가지고 네, 들여쓰기 합니다. 탭키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쓰기 됐고, 자, 그 다음에 우선 글머리 기호부터 종류 선택할게요. 홈 탭에 단락의 글머리 기호 종류, 마지막에 있는 체크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이 글머리 기호에 적용할 문단 고정적입니다. 꼭 이렇게 물어져요. 굴림 20, 줄간격 1.5. 꼭 이렇게 물어집니다. 홈 탭에 글꼴에서 체 굴림 크기 20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줄간격 네, 1.5. 단락의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네. 1.5 이렇게 했고요. 됐습니다. 네. 해당 이 글자 상자의 너비에 따라서 네, 이게 자동 줄바꿈 될 수도 있는데, 자, 저희가 지금 현재 한글을 먼저 타이핑 입력하기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먼저 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얘가 밑에 내려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출력 형태의 이 영타의 글머리 기호에 요 별표 모양의 위치를 잡아주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해도 되고요. 화살표 상하 좌우키 가지고 미세한 거는 이렇게 이동해도 됩니다. 네. 자, 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누른 채 마우스로 드래그 할 때 글상자를 복사할 때는 꼭 테두리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네.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마우스로 글자 상자의 테두리에 올린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밑으로 쭉 걸어가지고요. 네. 해당 이격 간격 적당하게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삽입하면 되겠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한글을 영문으로 수정하기 전에 동영상 삽입부터 먼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삽입 여기다 배치하는 곳에 있네요. 자, 동영상 삽입은 삽입 탭에 미디어 그룹의 비디오에 비디오 파일 선택해가지고요. 삽입 탭 미디어 그룹의 비디오의 비디오 파일. 마지막에 저희가 그림 삽입했던 거 여기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동영상 탭 WMV 삽입 클릭 하게 되면 네, 동영상이 슬라이드 가득하게 삽입되어졌는데 왼쪽 상단에 조절점을 이렇게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가지고 조절하는 게 수월할 겁니다. 이렇게 줄인 다음에 문제의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배치. 그 다음에 동영상에 대한 요구 조건은 딱 고정이에요. 2개밖에 없어요. 네.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에 가서 수정해야 될 건 2가지. 시작 방식 자동. 그 다음에 반복 재생. 꼭 이렇게 나옵니다. 벗어나는 경우가 없었어요.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이렇게 2가지만 설정해 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요. 네. 위에 있는 한타를 영타로 천천히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는 대조문자 구분합니다. 네. Characteristics of dinosaur.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dinosaurs. 그 다음에 앞에 거 클릭, 백스페이스 키로 내용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체크박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다 연속적으로 입력했다 이 말입니다. 네. 엔터키 저희 끝에 누르지 않고 연속 줄바꿈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다 입력했다. 네. strong yet light. 대점제 구분합니다. 하이펀 웨이트. 본즈 앤 롱. 강제 줄바꿈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쭉 입력하면서 줄바꿈 대입감 합니다. 네. help that. help their balance allowed this hog huge. 네, 그 다음에 creature to move around gracefully in upright posture. 네. 자,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 참조를 해보면 이렇게 줄바꿈 되는데 저는 뭐 거의 갖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요. 네, 동영상이 배치 제대로 됐네요. 최종적으로 그냥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글자 한타 밑으로 약간만 내리면 될 것 같고 해서요. 네, 세 번째 슬라이드 풀이 마쳤습니다. 밑에 보니까 이 한타 같은 경우에 줄바꿈이 좀 안 맞아요. 네, 요거는 그냥 해당 요 조절점 가지고 글자 상자 요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올리면 얘가 어룡 여기까지다. 그죠? 네. 여기까지 됐죠? 네. 저장 버튼 클릭. 자, 실전 풀이하고 있는데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 60점 차지합니다. 네. 두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 보면요. 네.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출력 형태 같이 도형 이후에 목차 작성해 이렇게 글꼴. 네, 제목 위에 글꼴은 두둠에 24포인트. 세부 조건 출력 형태. 먼저 제목 입력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제목은 목차야 고정입니다. 꼭 이렇게 물어집니다. 목차.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보면 꼭 도형이 2개가 포개져 있는 도형 목차가 4개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센터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내용 수정할게요. 자, 밑에 깔려있는 게 먼저 삽입되어진 건데 보니까 사다리 꼴이 삽입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어지고요. 위에 그 제목 수정 끝났으니까 이 제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격 간격 이렇게 가늠해가지고 네, 삽입할게요. 삽입 도형 사다리 꼴은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평행사변형 오른쪽에 있어요. 목차부터 한 이 정도 떨어져 있고 위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너비값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이만큼 정도 너비 삽입하면 되겠는데 해당 4개 중에 내용을요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제일 긴 문자열을 원래는 공룡의 정의이지만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긴 문자열을 입력해 보세요.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의 특징을 첫 번째 여기다 그냥 입력하세요.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의 특징이라고 입력을 하고 나중에 어차피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얘는 수정할 거니까 우선은 이 너비를 가늠하기 위해서 제일 긴 문자열 먼저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도형 한쪽 모서리로 달린 사각형 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되어 있어요. 도형의 사각형의 한쪽 모서리로 달린 사각형은 세 번째 있는 도형인데 이렇게 삽입한 다음에 좌우대칭 되어 있네요. 좌우대칭 정렬의 회전의 좌우대칭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렇게 되어 있고 포개요.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포개했습니다. 네, 포개했고 그 다음에 숫자 1 입력을 해야 되는데 숫자 1은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삽입의 글상자 수동으로 텍스트의 텍상자의 가로 텍상자 클릭 1 입력한 다음에 테두리 쭉 걸어가지고 여기다 배치 포괄적으로 얘를 2개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글꼴 수정하겠습니다. 글꼴 설정 홈 탭에 글꼴에 문제에서 제목 위에는 도둠의 24포인트 이렇게 입력을 했고 문제 출력 형태의 글자 색깔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글자 색깔 검정까지 문제 파악해서 하고 글꼴 조정되면서 얘 위치가 약간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거 왔다 갔다 하면
가늠 눈금선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고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니까 수용상 최소화하고 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된다. 출력형태 살펴보게 되면 색깔이 네, 요 긴 게 조금 더 옅은 색깔이에요.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첫 번째 우선 목차 내용은 다르지만 완성했고요. 요거를 포괄적으로 블록정한 다음에 밑으로 수직단으로 그냥 쭉 붙여넣기. 네, 그래서 단축키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파워포인트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키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배치 컨트롤 시프트 왼손 누른 채 마우스로 밑으로 끌어가지고 이격간격 적당하게 마우스만 떼고 다시 이격간격 적당하게 마우스만 떼고 또 마우스로 드래그 적당하게 뗐어요. 네. 간격 조절이 약간 안 됐는데 마우스로 포괄적 블록정해가지고 화살 방향해가지고 이렇게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내용만 수정하겠습니다. 얘는 2고요. 그 다음에 3이고요. 이거는 4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내용물 네, 제일 긴 문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공룡의 정의라고 문제지에 맞게끔 수정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공룡의 성장 곡선 공룡의 성장 곡선 마지막 네 번째 공룡의 종류 그렇게 했고 자 세부 조건 두 가지 있습니다. 세부 조건 첫 번째 하이퍼링크 설정 반드시 무너집니다. 1 동그라미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해 그게 어딘데 첫 번째 목차 공룡의 정의라는 글자에다가 하이퍼링크 설정에 연결 대상은 슬라이드 3 무너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공룡의 정의 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 목록 중에 하이퍼링크를 선택하면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고 고정적으로 연결 대상은 반드시 현재 문서 대상으로만 무너져요. 그래서 연결 대상을 현재 문서를 선택하고 슬라이드 총 6개 중에 문제에서 세 번째 슬라이드 3 공룡의 정의 저희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했기 때문에 해당 제목이 보입니다. 슬라이드 제목 쭉 보이거든요. 세 번째 선택 확인 클릭 하면 파란색 밑줄 짝 네, 하이퍼링크 설정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하고 난 다음에 자르기 완료하라. 이거 무조건 반드시 지워집니다. 네. 그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요, 픽처 폴더 내에 그림 5.jpg. 그림 삽입이니까 삽입 탭, 이미지 그룹의 그림, 클릭, 마지막에 삽입했던 대상, 폴더 접속되니까 여기서 네, 그림 5 대상으로 요구하니까 선택하고 삽입 클릭. 자, 그림이 6개짜리인데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그림은 돈다발만 남기고 네, 다른 걸 잘라내 이렇게 요구하니까 네. 위에 리본 메뉴 자르기 선택하세요. 네, 자르기 클릭 하면 상하좌우 모서리단 자른 상태로 바뀌었고 네, 2개 포인트점 이용합니다. 왼쪽 상단 꺽쇠와 오른쪽 하단 꺽쇠를 이 돈달러만 남기게끔 왼쪽 상단 꺽쇠 끌어가지고 이렇게 오고 오른쪽 하단 꺽쇠 마찬가지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하면 자르기 완료. 그 다음에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네, 문제지 출력 형태에 배치하고 크기 조절이 약간 필요하면 크기 약간 문제지에 맞게끔 네, 조절을 해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됐죠? 네, 최종 저장부터 네,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60점 차지합니다. 자, 저희 실전 풀이하면서요 순서를 뒤로 미뤘습니다. 네, 원래 슬라이드 1 첫 번째부터 붙들고 하게 되면 요 도형 편집의 전 편집 때문에 시간 많이 깎아먹기 때문에 뒤로 그냥 미룬 겁니다. 네. 자, 문제 보니까 표지 디자인, 도형, 워드아트, 그림 이용해서 작성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네, 세부 조건 주어져 있고 출력 형태 있는데 먼저 네, 저희 슬라이드 1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레이아웃이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니까 제목, 부제목, 글자 상자 마우스로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도 되고 다른 방법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레이아웃을 빈 걸로 해도 되고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제목과 부제목 글자 상자를 없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네, 출력 형태 보면서 비교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세부 조건에 보면 도형 삽입하라 먼저요. 네, 크게 워드아트 삽입, 그림 삽입 세 가지인데 도형 편집의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두 개가 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도형이 같은 도형이고 좌우 대칭만 되어 있거든요. 크기 조절하고. 네.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얘를 이용을 해야 되는지는
도형 안에 삽입되어진 그림을 베이스로 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그림은요, 문제 시험 주간 기간에서 배포하는 그 그림, 삽입의 그림, 저희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 보면 요거네, 그죠? 그림 1이 오른쪽에서 타이핑 치는 모습, 손이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얘가 아니라 요걸 기준으로 편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형 삽입하겠는데 이 도형하고 가장 건접한 걸 삽입하시면 돼요. 꼭지점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개, 여기도 있고 6개. 꼭지점이 6개인 별을 삽입하시면 편집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삽입 도형에 저기 별미 현수막에 꼭지점이 6개인 별을 꼭지점 하나, 여기도 꼭지점이니까 오목한 것도 꼭지점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네. 8개짜리로 합시다. 8개. 8개짜리를 이용하겠습니다. 8개짜리 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이니까 대충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조건 전편집이면 전편집 제일 뒤로 할게요. 뒤로 하고 그림 채우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림은 픽처의 그림 1.jpg. 도형 안의 그림이에요. 그냥 삽입의 그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더블 클릭, 도형 채우기로 갑니다.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채우기의 그림. 픽처 중에서요, 그림 1. 삽입 클릭. 그러면 여기 안에 그림 삽입됐어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도형효과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해. 이렇게 되니까, 도형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 이렇게 수정했어요. 자, 요렇게만 하고 얘 복사한 다음에 요 붙여넣기 하고 좌우 대칭 크기 조절만 하면 감점은 마이너스 3점. 전편집 안 하면. 그래서 전편집 너무 끙끙대지 말아라는 말씀을 드리긴 하고, 시험에서는 그렇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요,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맞춰가지고 요거 편집하도록 할 건데, 지금 현 상태에서 살펴보게 되면 안에 있는 그림에 해당 그 타이핑의 이 경사도 각도가 이거보다 완만해요. 회전됐다는 이 말입니다. 파악되죠? 그럼 요 회전 조절점 가지고요. 요 회전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돌려요. 돌려가지고 문제지처럼 해당 요 각도가 경사도가 맞게끔 회전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전편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집. 자, 상단에 얘 더블 클릭한 다음에 도형 삽입에 도형 편집에 전편집 클릭 하면 테두리가 빨갛게 바뀌어요. 테두리가. 자, 빨갛게 바뀌었으면 우선은 꼭지점 기준으로 맞추세요. 요거 요렇게 우선 맞춰보도록 할게요. 위치를요. 요거는 거의 일치한다, 그죠? 두면 되겠고, 이쪽 부분에서 보니까 꼭지점이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요만큼은 맞춰졌고요. 요대로는 그냥 두도록 하겠고, 얘가 약간 좀 더 요렇게 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요 꼭지점 그대로 유지하고, 요 포인트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얘가 한 이 정도 이동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요 꼭지점 맞춰가지고 요렇게 이동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울게요. 어떻게?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점, 삭제 하면 점이 딱 지워져요. 이렇게. 점 지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하단 꼭지점을 얘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눈대중으로 배치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는 수평으로 이렇게 쭉 가요. 수평으로 이렇게 쭉 가니까, 어디까지 밑에 있는 것들은 좀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점, 삭제. 그 다음에 요거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점, 삭제. 그 다음에 얘는 라운드 되어지고 요게 꼭지점까지 여기까지 충족되었으니까 요것도 많이 좀 지워도 되겠네. 요것도 점 삭제. 요것도 점 삭제 한 다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맞추고 요것도 점 삭제해도 될 것 같아요. 점 삭제하고 요 부분만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맞췄고, 그 다음에 라운드만 되게끔 얘를 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점도 삭제해도 될 것 같아요.
예전 또 이렇게 삭제했어요. 한 다음에 요 꼭지점에서 요 조절점 요걸 당겨요. 이렇게 볼록하게. 그 다음에 요 오른쪽 하단 모서리 단 조절점도 당겨가지고 이렇게 볼록하게 맞춰주면 대충 비슷하게만 맞춰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요. 됐죠? 네. 이 정도 해서 충분하게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붙들고 안 있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크기 뭐 이 정도 늘려줬고,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왼쪽에 얘를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끌면 복사 붙여넣기 좌우 대칭할게요. 네. 정렬의 회전의 좌우 대칭. 그 다음에 크기를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크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한 요정도? 요정도에 충분히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편집은 약간 연습이 필요하세요. 연습이 필요한데 우선 시험에서의 비중도는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전편집을 실전에서는 포기를 하더라도 뭐 A 등급 받는데 전혀 영향도 없어요. 네. 자, 우선은 요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밑에 오히려 워드아트가 얘가 24점입니다. 도형편집이 8점이에요. 그림사이 8점이에요. 자, 워드아트 보면요. 네, 밑에 글자 다이너소어 월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글자 먼저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 삽입 탭에 택상자, 가로 택상자, 클릭. 그 다음에 네, 다이너소어 이대로 입력하겠습니다. 네,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뒤에 대문자 다이노소어 네. 그 다음에 내용이 월드 한칸 띄우고 대문자 W O R L D 소문자 이렇게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왼쪽 단에 보면은 해당 워드아트에 대한 요구 조건 3개 있어요. 3개. 우선은 글자 장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변화는 나중에 하고 글꼴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도둠의 굵기. 홈 탭의 글꼴의 자체는 굵게 이렇게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변화 물결 1 그리고 요거는 위쪽 단의 그릴 도구 서식에 워드아트 스타일에서요. 네.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요가의 변환에서요. 물결 1 찾아요. 네. 휘기 종류 4열에 9줄 있어요. 4, 9, 36입니다. 네. 이 중에서 물결 찾아보면 어디 있느냐 여기 라인 정도에서 찾아보면은 얘가 물결 1이에요. 얘가 물결 2. 위에서부터 5번째 줄, 첫 번째 열, 물결 1 선택했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해당 크기 지정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글자도 같이 크기가 조절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지에 맞게끔 이렇게 조절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반사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사는 건접 반사 8포인트 옵셋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 있어요. 네. 어디에서 동일하게 워드아트의 텍스트 요가의 반사 건접 반사는 첫 번째 열 8포인트는 마지막 세 번째 줄. 네. 건접 반사 8포인트 옵셋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요. 그림 삽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 삽입은 꼭 문제지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그림을 물으니까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간 다음에 7번째 거 저희가 편집했던 네 7번째 거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에 그림을 그냥 복사를 해온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배치를 해버리는 게 수월하다. 네, 이렇게 하면 문제지 출력 형태와 같게 됐어요. 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 배점 40점 밖에 안 됩니다. ITK 파워포인트 2019년 10월 정기검정 C형 실전풀이 마지막으로요. 네. 슬라이드 6 도형 슬라이드 100점 배점인데 풀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문제지를 보면 도형 슬라이드는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 및 스마트 아트를 배치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네. 글꼴은 굴림에 18포인트로 해 애니메이션 순서는 1동그라미, 2동그라미는요. 네,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작업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그룹 다음에 2그룹 그룹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애니메이션 설정해. 자, 제목요. 공룡의 종류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공룡의 종류 이렇게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
화살표 보면서 순차적으로 하겠는데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밑에 있는 해당 도형 2개 구름이에요. 먼저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제일 밑에 깔려있는 도형은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으로 파악되어지고요. 도형 삽입은 상단의 삽입 탭 도형의 사각형이어서 세 번째가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시점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요 정도부터 하고 너비는 글자 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의 정도 요렇게 하고 높이는 이만큼 정도 하면 되겠네. 놓겠습니다. 잘린 부분에 대한 요 크기나 이런 것들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둬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옆에 밑에 깔리는 도형이 같은 도형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도형 선택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오른쪽으로 살짝 끌어가지고 누워서 해당 별도로 삽입하는 것보다는 이게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좌우대칭 정렬, 좌우대칭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고, 선 종료나 이건 나중에 편집하겠습니다. 위에 60공룡부터 삽입할게요. 삽입의 도형의 육각형, 기본 도형의 끝에서 7 왼쪽 육각형 이렇게 쭉 걸어가지고 하고, 조절점 경사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육각형이라고 육식공룡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육식공룡 입력한 도형에 대해서 해당 6번째 도형 슬라이드에서는요, 해당 이 도형에 글자가 삽입되어진 경우는 매번 도형의 안에 글자에 대한 글꼴 수정을 하지 말고 글꼴 설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도형 안에 글자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 글꼴 설정한 다음에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홈 탭에 글꼴의 종류는 굴림의 18포인트야. 굴림이 18. 그 다음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해당 도형의 너비가요. 도형의 너비가 좁아도 글자가 줄바꿈 안 된 것들이 몇 가지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기본 도형 설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글꼴 굴림의 18,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전체적으로는 검은색이니까 이건 나중에 흰색으로 바꾸도록 하겠고, 검은색으로 한 다음에 전체 과반수장 기준으로,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에 도형 서식 대화 상자에 텍스트 상자 선택한 다음에 도형의 텍스트 배치를 체크 해제해 버리세요. 안쪽 여백을 안 줘요. 요거 팁입니다. 요렇게 설정하고 나서 도형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후 글자 삽입하는 도형에 글꼴 설정 수정 안 해줘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문제 출력 형태에서 흰색이니까 글자 색깔 흰 색깔 이렇게 해주고, 자 먼저 만나게 되는 도형의 도형이 아니라 스마트 하트요. 스마트 하트가 있는데 스마트 하트 2개 꼭 삽입이 되어집니다. 자 알로사우루스 이거요. 화살표 이렇게 대각선 수직 수평되어 있는 거 스마트 하트 종류,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스마트 하트 여러 개 종류 있는데 이 중에서요. 관계형에서 한번 행렬형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행렬을 찾아보면 첫 번째 거 마우스 꾹 찍어보면 기본 행렬형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고 세 번째 거네요. 세 번째 수평 수직 뾰족한 화살표 눈금 행렬 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확인. 자 글자 삽입하는 개수가 4개 그대로니까 직접 글자 입력할게요. 알로사우루스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자동 줄바꿈 되게끔. 요티란누스 그리고 데이노니쿠스 마지막 벨로키랍토르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벨로키랍토르. 자, 이 스마트 하트 삽입된 글자의 글꼴도 위에서 지정한 글꼴과 같게 굴림이 18포인트. 홈 탭에 글꼴 서체 굴림 크기 18 이렇게 테두리를 선택해야 돼요. 테두리를 선택해야지 일괄적으로 굴림의 18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스마트 하트 디자인의 종류는 3차원 경사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해당 테두리 더블 클릭 위에 스마트 하트 스타일 펼침 버튼에 3차원의 경사는 두 번째 거예요. 얘를 선택. 글자 색깔 검은색으로 홈 탭에 글자 색깔 검정. 자, 그 다음에 크기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색깔은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지가 동일한 색깔이면 이대로 둬도 됩니다. 자, 오른쪽 하단 모서리 단 조절점을 이만큼 줄이세요. 네, 이만큼 줄이세요. 오른쪽 하단 모서리 단 조절점 쭉 해서 이렇게 확 줄이세요. 확 줄이면 얘가 줄바꿈이 이렇게 되는데, 네, 문제지에 맞게끔 크기 조정 이렇게. 네, 한 다음에 배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미세한 조정은요,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 아트 삽입 끝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스핀 후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삽입합니다. 네, 사각형에서 네, 중간 단에 있는 도형 삽입을 한 다음에 내용 입력할게요. 스핀 후 엔터키 사우루스. 그 다음에 얘를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잘린 부위가 좌우 대칭되어 있으니까 회전해서요 좌우 대칭. 내용만 수정하세요. 네, 트리오돈. 자, 선 연결이 필요합니다. 네, 선 연결은 삽입 탭의 도형인데 곡률입니다. 네, 선 종류 중에 끝에서 세 번째 이동해야 되고, 구부린 연결선 해야 되고, 네. 구부린 연결선 해볼까요? 구부린 연결선. 마우스 포인트를 스피노사우루스 도형 위에 올리면 연결점 4개 빨간색 보이는데 오른쪽에 십자형을 딱 위치시켜가지고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연결됐으면 빨간색 동그라미, 연결되지 않은 끝선은 흰색 동그라미, 흰색 동그라미를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트리오돈 위에 올렸을 때 다시 연결 포인트 점, 오른쪽에 있는 연결 포인트 점을 놓으면 연결됐으면 동그라미가 2개 다 빨간색으로 채워져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렌지부터 다시 마우스 오렌지부터 도형서식. 선색 검정. 선 스타일 굵은 선은 2.25 또는 2.5가 무난해요. 그 다음에 화살표 설정에서 시작 종류, 끝 종류 동그라미, 원형 요렇게 닫기 하면 됐죠. 네. 다음 오비랍토르 도형은 순서도에서 찾아보면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도형입니다. 네, 이 도형을 이렇게 삽입을 하고 내용 입력할게요. 네, 오비 랍토르. 그 다음 밑에 또 스마트 아트 만나게 되는데 스마트 아트, 네, 삽입은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스마트 아트. 자, 팁을 말씀을 드리면, 네, 스마트 아트는 꼭 두 개 물어줍니다. 2개 중에 하나는 기본 모양, 다른 하나는 변형. 뭘 변형했는데 입력하는 글자의 수, 도형, 개수가 달라요. 감안하셔가지고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그냥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 이라서, 네, 제가 볼 때는 관계형이나 이런 쪽에서 찾아보면, 네, 관계형의 제일 마지막에 밑에서 첫 번째 제일 마지막에 선형, 밴형, 동그라미 4개죠. 동그라미 4개인데 얘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를 줄인 거예요. 확인 클릭, 관계형의 선형, 밴형. 자, 입력하는 글자의 개수가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텍스트 입력창을 띄운 다음에 딜로 입력하세요. 딜로포사우루스 아래쪽 방향키, 메갈로사우루스 아래쪽 방향키,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입력하고 마지막 건 백스페이스 키 눌러가지고 지워요. 그러면 3개만 됐죠. 네. 텍스트 입력창 X 눌러가지고 닫고. 자, 그 다음에 글자, 글꼴, 테두리 선택, 네, 굴림의 18포인트. 굴림 입력하고, 굴림, 네, 오타라서.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는 18. 입력하고 엔터키. 자, 그 다음에 모양적인 부분에서요, 네, 더블 클릭, 스마트 아트 디자인 종류, 3차원 만화 요구하니까 3차원의 세 번째 게 만화입니다. 선택. 색깔 종류, 동일색이면 이대로 두고, 조절점, 오른쪽 모서리단 조절점 쭉 끌어가지고요, 네, 너비 높이를 확, 이렇게, 네, 줄여요. 한 다음에 배치. 이렇게 해주면, 네, 간단하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기를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 오른쪽 도형이요. 밑에 깔려있는 도형의 모양.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 선 색깔 말고 선 스타일. 선 스타일의 종류 굵게 2.25 무난합니다. 선 종류는 대시 종류에서요. 바선 네 번째 거 이렇게 설정했고요. 자, 그 다음 초식 공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네, 도형의 종류 기본 도형에 있는 중간단 네. 사다리꼴 이렇게 사입하고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초식 공룡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노도사우루스 배지입니다.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끝에 원통형 왼쪽에 배지. 네, 노도사우루스 입력할게요. 노도 엔트 사우루스. 그 다음에 타르키아 요거도 배지예요. 네, 그래서 얘를 그냥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네, 한 다음에 요 조절점이 있어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요 조절점 노란색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요. 네,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너비를 조절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내용만 수정하도록 할게요. 네, 내용을 타르키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유로펠타 삽입 도형이 기본 도형의 눈물입니다. 네,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눈물 이렇게 걸어가지고요. 네, 눈물방울 유로펠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네요. 네,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스테고사우루스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의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네, 네 번째 거 삽입 스테고 엔터 사우루스. 그 다음에 디플로 요거는 십자형요. 네, 십자형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세 번째 십자형 이렇게 디플로도쿠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안쪽 여백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강제로 줄바꿈 해야 될 것 같고 요렇게 회전 돌려가지고 각게 이렇게 네,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도형이요. 네, 오각형 삽입의 도형의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중간단 오각형 방향은 네, 좌우 대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식의 정렬의 좌우 대칭 내용 입력할게요. 플라테오 엔터 사우루스 이렇게 왼쪽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밑에 안킬로사우루스는 반드시 나오는 도형인데 어려운 도형이라고 분류되어집니다. 네, 블록 화살표의 끝에 두 번째에 있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설명선 네, 요 꼭 나오는 편이에요. 네, 난이도가 좀 있는 도형 변형인데 요렇게 사용한 다음에 조절점 4개 있어요. 위에 3개 가지고 조절해가지고 이 모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위에 있는 도형은 해당 이 화살표의 머리의 너비, 화살표 머리의 너비.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도형은 기둥의 너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요 각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맞추면 안킬로 엔터 사우루스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전체 크기 자체를 이렇게 좀 네, 맞춰가지고 편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아사우루스 요거는요, 네, 정육면체요. 도형이 기본 도형에 있는 세 번째 줄 첫 번째 거 정육면체. 네. 얘를 복사하세요. 컨트롤 시프트 밑으로. 좌우 대칭하세요. 네, 좌우 대칭. 내용 입력할게요. 마이아사우라. 밑에는 트리케라톱스 이렇게 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밑에 있는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도형의 사각형의 마지막에 있는 거
트론토사우루스부터 먼저 이렇게 할게요. 네, 트론토사우루스. 곡률을요, 조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곡률 조절을 해가지고, 네. 트론토가 아니고 브론토사우루스부터 했고,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오른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네. 좌우대칭. 내용물말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키, 스티키, 몰, 로크. 네, 이름 특이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도형 사용 완성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지가 헛배이기 때문에 칼라적인 부분 자체는 안 해줘도 되나요? 꼭 그건 아니고, 네. 해당, 어둡다, 밝다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해당 꼭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구분 안 되니까 어둡다, 밝다 정도만 구분되게끔 색깔을 뚝딱뚝딱 이렇게 채워가지고요. 네. 해당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 네. 같은 색깔인 경우에는 Shift 키 눌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같이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대충 몇 가지만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색깔을 좀 바꿔줬다. 이렇게, 구분될 정도로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지는 흑백이에요. 그래서 이 색깔인지 저 색깔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둡다 밝다 밖에 안 돼요. 자,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수정했고요. 자, 중요한 거 남았어요.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설정하세요가 몇 점, 30점, 소요시간은 몇 분, 1분 밖에 안 걸려요. 자,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블록 지정할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단축키 컨트롤 G로 해도 되고요. 컨트롤하고 G키 눌러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그룹에 그룹으로 해도 됩니다.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그룹에 그룹 이렇게 해도 되고, 컨트롤 G키 눌러도 되고, 한 덩어리가 됐어요. 첫 번째 애니메이션부터 먼저 지정해. 종류는 뭔데? 나누기, 세로 바깥쪽. 첫 번째 그룹, 선택, 애니메이션 펼침 버튼에 꼭 나타내기 범위 여기 내밖에 안 나와요. 종류가. 나누기, 세로 바깥쪽. 나누기 찾아보세요. 나누기. 여기 있네요. 네, 나누기 클릭하세요. 클릭. 얘는 종류가 효과 옵션 눌렀을 때 방향이 세로 안쪽인데 문제에서는 세로 바깥쪽. 수정을 꼭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효과 옵션에서 세로 바깥쪽. 시계 방향 회전 두 번째. 그룹 선택하고 펼침 버튼. 나타내기 종류 중에서 찾아보세요. 시계 방향. 네, 이 그냥 선택하면 끝이에요. 선택. 자, 이렇게 해서요. 네, 6번째 슬라이드도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6번째 도형 슬라이드 100점 차지합니다. 2019년 10월달 C형 파워포인트 정기검정 풀이 마쳤습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 많이 도움되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풀이 마치겠습니다.